돌연 잠적, 이준석 대체 어디에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오늘까지 이틀째 잠적 중인데요. 이걸 두고서 2016년에 있었던 이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당대표 김무성 의원이 잠적했었던 옥쇠파동, 이 제2의 옥쇠파동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 밤은 이렇게 돼 있어. 저거 한 달 전에 붙였는데. 나와 있어. 아이고. 네, 알고 보니까 옥쇠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가지고 어디로 간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 당대표가 사상 초유로 잠적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던 사건인 건데, 네, 이호정 기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잠적 중입니다. 부산에서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제부터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게 그제 저녁 8시쯤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1시쯤 오늘 이후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는 공지를 남기고 기자들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연락이 안 된 게 기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어제 오후 3시쯤 윤석열 후보의 지시로 직접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30분간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던 이준석 대표가 목격된 게 바로 어제 저녁 부산에서였습니다. 이 측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요. 당분간 지역을 돌면서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당대표가 잠적을 하고 또 이 잠적한 당대표가 부산에서 또 포착이 되고 여러모로 이 김무성 대표 때의 그 옥새 들고 나르샤 이 옥새 파동이 연상이 되는데, 박봉건 위원님, 지금 보면 이 이준석 대표가 사실 부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 가고 왜 간 걸까요? 그 2016년도 20대 총선 앞두고서 김무성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대표가 돌발 행동을 했었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친박계와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 그 공천 후보장에다가 대표 직인을 해야 되는데 직인을 하지 않고서 부산 영도 다리를 찾았죠. 네. 그때 상당히 많은 언론이 이거를 재밌는 사건이니까 돌발 행동에다가 많이 커버를 했고, 결국은 그 김무성 대표가 원했던 대로 약간은 공천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김무성 대표의 5년 전 그 사태를 생각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부산으로 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부러 부산에 갔다. 그렇죠. 휴대폰도 꺼놓고 기본적으로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이렇게 충돌한다는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아주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당무를 중단하고서 휴대폰도 다 끄고 부산에 내려갔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화가 났다.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자신의 지금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나와 합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현재 윤 대표 선거의 대책위원회 측대로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나 이번 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 때도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좀 행사를 했지만은 총선은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 이준석 대표 돌발 행동도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일부러 부산에 간 것 같다. 그런데 이 앞서 있었던 옥새 파동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호정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 부산에 간 것까진 이 취재진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가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잠적 이후 부산에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이 호텔 라운지에서 3, 40분가량의 짧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정 전 의장은 이 대표가 선대위 문제를 걱정하길래 관련한 조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윤 후보를 좀 잘 이해하고 원로와 중진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풀어가라. 그리고 또 당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하고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전했고 이 대표가 경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후보의 SNS 글 이후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정 전 의장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대표가 함부로 사퇴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SNS 글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이 정 전 의장이 어제 대화를 통해서 느낀 바로는 네. 이준석 대표가 맡은 이 미디어 홍보 역할에 좀 충실하겠다, 전념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혔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을 것 같진 않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선대위에서 홍보 역할, 내가 맡은 역할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나눈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 사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같이 뭐 유세를 나가기도 하고요. 뭐 한때는 치맥 회동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 사이 좋았었을 때의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표님한테 사인을 좀 받았습니다. 자, 승리의 그날까지 해서 우리 이준석하고 사인해 주셨어요. 카메라 쪽으로. 네. 제가 이게 저희가 두 칸인데 크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 빅사이즈시기 때문에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개만이 아니고.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뭐 비단 주머니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던 그런 모습인 건데 이준석 대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랑 만나면 말이 참 잘 되는데 이 윤 후보 측근들이 문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측근 문제, 윤핵관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 윤핵관이 문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얘기였었는데 유호정 기자, 사실 그동안 이 윤핵관이 누구냐 대체,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장제원 의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일정을 알리면서 간 곳이 장제원 의원의 이 부산 사무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없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장제원 의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일정 공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 일정은 사진과 함께 직접 공개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당대표실은 이 대표가 부산 사상구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서 격려차 방문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당직자들과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정 취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서울로 올라오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제원 의원이 어제 이준석 대표가 잠적한 다음에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김현 기자, 이 비판하면서 난 문고리 3인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 이 책임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 근데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반대 네. 목소리 냈는데 요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내용입니다. 장제원 의원, 내가 무슨 문고리 3인방이고 차지철이냐,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후보 앞에서 나를 왜 빼냐 하는 영역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약간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책임론에 서 있는 사람이 권성동 이제 사무총장인데요.
지금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고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기도 했고 갈등을 봉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가 당원의 신임을 받아서 공당의 대표가 되신 분이 그만한 일로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당부 거부라는 초강수를 띄웠는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판에는 뭐 자기가 핵심이다.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보로 밝혀졌거든요. 윤한홍 의원은 언론 인터뷰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은 후보 개최를 떠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후보와 전혀 접촉도 안 하고 저하고도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이 했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죠. 네, 권성동 사무총장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대로 지금 사태를 계속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윤핵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그게 사무총장인 바로 나인데 지금 나오는 거 다 오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언론이 계속 이준석 대표 뭐 사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제 갈등을 좀 일축시키려는 모습이고요. 지금 계속 장제원 의원도 억울하다는 목소리하고 반대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 모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갈등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축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배종호 위원님. 네.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잠적했다가 굳이 또 장제원 의원이 없는 부산 사무실을 간 건 또 사진이랑 같이 또 공개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들 윤핵관이 그럼 장제원 의원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장순실이다라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을 최순실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선 실세로서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인데 윤핵관이라는 말도 나오는 게 역시 이제 언론의 익명 보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윤핵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진상은 나중에 드러나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단순히 윤석열과 이준석의 어떤 기싸움으로 보면 안 되고 양측의 권력투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체적으로 대선 선대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농공행상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이준석 대표의 파동 문제는 김종인과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과 장제원 등 측근 문고리 3인방 네. 플러스 김병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무력 시위를 이준석 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일 거예요. 그럼 당장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스탠스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두 번째 당 대표까지 사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이 지금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전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더 큰 위기로 이게 비화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의 뭐 리더십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 장제원 의원실을 찾은 것 외에 그 이후의 일정도 계속 뭐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잠적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일정이 그럼 뭐였냐를 봤을 때 이 초선 의원들과의 이 술을 곁들인 음주 회동이 있었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이 글을 올린 것 그리고 이모티콘을 올린 게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였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초선 의원들하고 이 식사 중이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호정 기자 이 식사 중에 혹시
이 내심 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5명의 초선 의원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소주 한 10병가량 정도 마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마신 거죠. 네, 김재원 의원은 사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술자리에 있었던 당사자, 초선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당시 네.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선대위나 후보 관련 언급은 거의 없었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편이었다. 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뒤에 어떤 좀 이 짐작을 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면 좀 우리가 예상이라도 할 텐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요. 이 시간을 봤을 때 이 SNS 글을 올린 거는 이 술자리 마지막 부분이거나 혹은 파한 바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가 원래 예정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 초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당대표실에서 지금 저녁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강원 지역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서 이 수순에 따라서 만난 모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자리에선 별다른 내색이 없었다라는 게 이 같이 이 음주 회동을 한 이 초선 의원의 이 전언인데 그래서 더 의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그렇게 좀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어제 이 대표 일정 전면 취소가 알려진 게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원내 회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 마치고 나오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기자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김 원내대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아니다 일축했거든요.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저희가 방금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 대표가 지금 이 논란, 당대표 관련 논란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말하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걸 재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지금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행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의 이런 발언들이 맞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